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 주제일 것 같아요. 정책 자금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 2026년도에도 지금 다양한 지원 제도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네, 내년에 2026년에 저희 대표님들 창업 자금 많이 증가합니다. 실제 그때 국무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얼마 더 필요하냐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5천억 더 주면 돼요. 이 정도로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가고 있겠네요. 재정으로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원금이 풀릴 때 지금처럼 대출이라던가 무상 지원금으로 풀리는 경우가 아니라 투자의 형태로 풀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절세미녀 김연웅 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네, 김세원 변리사님을 모시고 요즘 기업 대표님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밸류업 프로젝트. 밸류업 플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불리는데요. 정책 자금의 벤처기업 인증 그리고 또 연구소 설립 을 하는 이런 패키지 절세 전략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설립을 하고 나서 3년 이내인지 3년 이후인지에 따라서도 좀 많이 다르고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26년도에 달라질 정책 자금과 또 벤처 인증 트렌드 등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 나눠보고 대표님들께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김세원 변리사님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변리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세원 변리사라고 하고요. 지금은 그 블루핀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대표 변리사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리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변리사분들이 이런 특허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출원하시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업의 의사 같아요. 그래서 뭔가 기업이 아픈 곳이 있으면 치료를 해준 느낌이라고 하면은 우리 변리사들은 기업의 트레이너 같습니다. 그래서 외형을 조금 이쁘게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이 튼튼하게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업을 지키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리미리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잘 맞습니다. 몸이 단련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 기업의 어떤 그 목표라던가 니즈에 맞게끔 기업을 트레이닝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변호사님 저희가 원래 기업 절세 컨설팅 할 때 이 보통 이제 정책 자금, 벤처 인증, 연구소 설립 등등등 이렇게 패키지로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성장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기업들이 연차별로 전략을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적 있잖아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접근 방식을 어떻게 달리 가져가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기업이 처음에 딱 탄생을 하면은 매출이 그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발생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벤처 인증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벤처 인증이라는 제도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직 매출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지만 기술력이 조금 뛰어나서 또는 이 경영적인 역량이 뛰어나서 향후에는 매출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기업에다가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파격적인 좀 절세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창업하고 3년 이내에 벤처 인증을 받는 걸 우리는 그냥 창업 벤처라고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창업 벤처를 받으시면은 일단은 소득세라던가 법인세가 5년 동안 50%가 감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4억을 구매하실 니즈가 있으시다. 라고 하면은 이제 최대 취득세가 75%까지 감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창업하고 3년 이내에 벤처 인증을 받으시면은 너무 좋겠죠. 너무 좋은데 이 벤처 인증에도 요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벤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술의 혁신성을 입증해야 되다 보니까 연구소를 같이 설립하게 되는 거고요. 연구소를 같이 설립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성과를 또 입증을 해야 되다 보니까 특허를 이제 한두 건 정도는 우리가 출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받으시면은 언제 연결이 되느냐? 결국에는 자금이죠. 우리가 기업 인증을 받았을 때 돈을 아끼는 것도 있지만 돈을 또 가져오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정책 자금을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예. 네. 돈을 아껴주는 정책 자금,
그리고 돈을 공짜로 쥐어주는 정책자금, 그 다음에 대출을 해주는 정책자금, 그 세 가지 포인트에서 모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인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하네요. 예. 그러면 창업을 하고 3년 이내는 이제 그런 벤처기업 인증의 효과가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네. 그럼 창업을 하고 3년이 지났으면 사실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까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라기보다는 3년 내에 받으시는 것보다 효과가 조금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3년 이후의 기업에서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기업에는요, 차라리 이노비즈 인증을 받으시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아, 이노비즈 인증은 또 다른 인증인가요? 이노비즈 인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노베이션과 비즈니스의 결합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 주는 인증이에요. 굉장히 추상적인데 네. 그러니까 혁신적인 경영을 하는,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에다가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게, 사실 이노비즈 인증은 창업하고 3년 이후의 기업에, 그리고 매출이 10억 이상인 기업에다가 그 이상인 기업을 만족해야 요건이 되다 보니까 벤처 인증 같이 뭔가 기술의 혁신성을 입증을 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걸 입증하기보다는 조금 더 정량적인 지표를 봅니다. 정량적인 지표를 보고 효과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보증기금에서 정책자금을 융통을 하실 때 상당히 이점이 많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취득세 중과가 면제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노비즈 인증은 정책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유리한, 예, 자금적으로 맞습니다. 유리한 네, 부분이 있으니까 파워풀합니다. 여전히 창업을 하고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인증을 받는 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맞습니다. 보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 주제일 것 같아요. 정책 자금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 2026년도에도 지금 다양한 지원 제도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네. 네, 그래서 변리사님이 알고 있는 많은 그 지원 제도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 정책 자금 몇 가지만 좀 풀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정책 자금은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종류가 정말 많아서 사실 이것만으로도 1시간을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요약해서 딱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2026년에 저희 대표님들 창업자금 많이 증가합니다. 네, 창업자금 많이 증가하고요. 그럼 창업을 하려면 내년에 하는 게 낫나요?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해도 왜냐면은 상관없나요? 창업 기간을 이제 1년에서 3년, 그다음에 1년에서 또 7년 이렇게 또 나눠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창업 기간 요건마다 또 다릅니다. 그래서 기간마다 또 다르게 취급을 해서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일단은 굉장히 대폭 상승시키는 상황이고요. 창업에 대한 자금.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부에서 모태펀드에 대한 그 예산을 대폭 확충시켰습니다. 아, 모태펀드가 뭔가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벤처 투자 조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가 경기가 되게 안 좋았었잖아요. 너무 안 좋죠. 네, 그러다 보니까 벤처 투자나 엔젤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폭망 상태입니다. 네, 완전 폭망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네. 되게 재밌는 게 그 중진공에서 원래 이제 그 모태펀드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보니까 수익률이 한 15%가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15%면 되게 높잖아요. 높죠.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결과가 좋게 나왔냐라고 실제로 2025년 9월 2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그러면 수익률이 좋으면은 더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 이유는 우리 엔젤 투자라던가 벤처 투자 같은 경우는 100개의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3, 4개의 기업만 살아남으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100개 중에 3, 4개인데 그게 15% 수익률이었던 맞습니다. 건가요? 와. 저희가 보는 거는 그 100개 중에 망하는 96개의 기업을 보다 보니까 이거 벤처 투자나 엔젤 투자 위험해.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상황에서는 엔젤 투자라던가 이런 벤처 투자를 육성을 해서 더 좋은 기업이 많이 나오게끔 해야지라는 게 사실 지금 정부의 기조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때 국무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얼마 더 필요하냐 이 얘기를 해요. 그렇군요. 예산이 몇 조예요? 했을 때 1.1조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중기부만 1.1조인데 뭐 연기금이랑 다 합치면 2조 정도가 됩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R&D에 투자할 거는 없어요? 라고 했을 때 R&D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니까 얼마 필요하세요? 거기서 이제 국무위원이 당황합니다. 뭐 많으면 좋죠. 뭐 이렇게 당황해요. 당연히 많으면 좋죠. 그래서 5천억 더 주면 돼요. 이 정도로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가고 있겠네요. 재정으로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내년에 지원금이 풀릴 때 지금처럼 대출이라던가 무상 지원금으로 풀리는 경우가 아니라
투자의 형태로 풀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투자로. 네, 맞습니다. 그러면 벤처기업 인증이 더 중요해지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기본 요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 뭐 오늘이 촬영일이 수능 날인데 네. 저희 그런가요? 네, 오늘 수능 날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저희 대학 입시 때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들 다 있는데 나만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벤처기업 인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새는 좀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AI입니다. AI. 네, 얼마 전에 젠슨왕도 왔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AI가 네. 지금 요즘 대세죠. 맞아요. 그래서 GPU를 이렇게 뭐 선물로 팔고 갔습니다. 우리 젠슨왕이 팔고 왔어요. 26만 개를 줬는데. 멋진 오빠야.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정우 AI 수석이 있어요. 그분이 네네.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거는 균등하게 분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26만 개가 들어왔는데 이 기업에 1,000개 이렇게 뿌리면은 다 망하는 길이다. 그렇지. 즉 이 AI는 이 GPU를 스케일업 해가지고 한번 돌려보는 이 경험 자체가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 GPU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예정돼 있는 정책 자금 중에 가장 큰 파트를 차지하는 게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스마트 네, 공장 팩토리. 자동화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AI를 공장으로 또는 회사로 이렇게 들여올까라고 했을 때 사실 많은 대표님들께서 뭔가 문서 자동화라던가 아니면은 뭐 기존의 뭐 회계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자동화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 스마트 공장, 즉 공장 등록증이 있으면 도전해 볼 수 있는 지원 사업이 내년에는 많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럼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도 AI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공장을 자동화하는 AI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생각한 것과는 반대로 제조업 쪽에 AI가 투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 공장에다가 도입하면 정말 요즘 인건비나 뭐 이런 부담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님들이 좀 한 번씩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면 아까 벤처기업 인증은 하나씩 받아놓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세법상 혜택이 굉장히 크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창업벤처기업은 소득세나 법인세가 감면되고 또 우리가 부동산 취득을 했을 때 취득세나 재산세가 감면되고 이런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거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다. 네. 이런 두려움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건이 실질적으로 진짜 까다롭습니까? 좀 까다롭다고 하면 까다롭고요. 쉽게 되는 업체는 또 쉽게 됩니다. 일단은 요건 4가지가 있어요. 네 4가지가 가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는 예비 벤처기업이라고 해서 아직 사업자 등록증도 나오지 않았을 때 벤처기업 인증을 주는 거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3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까다롭겠네요. 네, 그 3가지는 첫 번째 뭐냐면요. 투자 벤처 인증이 있습니다. 즉 5천만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다. 라고 하면은 벤처 인증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벤처 투자 조합에서 그거는 맞습니다. 받으셔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그냥 내 친구한테 5천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 조합이나 벤처 투자 조합을 통해서 즉 국가에서 인정한 적격 투자 기관을 통해서 5천만 원 이상의 투자를 받으면 벤처 기업 인증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구 벤처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초창기 기업에서 아직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 하기 쉬운 건데요. 그냥 1년 차부터 바로 연구소 또는 기업 부설 연구소나 연구 전담 부서를 이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에 투입한 그 비용이 연간 5천만 원, 즉 직전 4분기를 보거든요. 네. 4분기 동안 5천만 원 이상을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건 연구 벤처로 유형으로 해가지고 벤처기업 인증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제 혁신 벤처 인증인데요. 혁신 벤처 인증은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봅니다. 자, 이게 딱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라는 말만 들으셔도 어렵네요. 네, 모호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정량적 지표로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의 혁신성은 특허가 될 수도 있고요. 실제 시제품이 될 수도 있고요. 사업화 실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실적들이 있으면은 기술의 혁신성이 어느 정도는 입증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성장성은 일단 매출을 어느 정도는 봅니다. 어느 정도는 보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벤처기업 인증은 아직 매출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다가 앞으로 매출이 많이 발생할 거니까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라는 컨셉이다 보니까 대표자의 그 역량, 경영적인 역량과 포부를 봅니다. 그래서 실사를 나오면은 약간 면접 보는 것 같아요. 대표자 인터뷰를 네, 진행을 하는 맞습니다. 것이죠. 그 기술력이 뭐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음. 사실 저희가 이제 벤처기업 인증을 컨설팅을 해드리면은 그런 예상 질문까지도 다 이제 교육을 시켜드려요. 아, 트레이닝을 받는 거군요. 네, 우리 기술 이런 거다. 그래서 기술 이런 걸로 특허 낸 거다. 근데 대표님들도 다 아세요. 근데 그게 면접을 또 잘 못 보면은 지식과 다르게 벤처기업 인증에서 억울하게 떨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저희가 다 마련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변리사님의 코칭을 받으면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 유형이 어쨌든 저는 이제 벤처기업 인증은 뭐 IT나 네. 뭐 AI나 이런 특정 업종들, 뭐 반도체나 이런 분야들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투자의 네. 방식으로 자금을 또 투입하는 방식으로도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투자를 받게 되면 그걸로 벤처기업 인증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활용해서 요즘 대표님들이 많이 하시는 게 이 벤처 투자 조합을 활용한 네. 소득세 공제 혜택. 요게 이제 좀 또 인기로 네, 맞습니다. 인기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그냥 일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상해 보여요. 네, 왜냐하면은 내가 내 법인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 대기업 회장님들은 자사주를 사면 안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음. 우리 상장 주식에서는 자사주 투자를 권장하지 않습니까?